갤럭시 Z 폴드2는 이례적으로 2번의 언팩 행사를 거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8월 5일에 진행된 파트 1에서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수장인 노태문 사장이 직접 나와 디자인과 주요 특장점을 소개했습니다. 9월 1일 진행된 파트 2에서는 베일에 쌓인 세부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폴더블 폰에 대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대목이죠. 갤럭시 폴드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극적으로 커지고 메인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의 흉물스러운 노치가 사라졌으며 힌지 구조의 개선으로 75도에서 11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유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시 국가가 80개국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 판매량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연간 판매량이 3억대 전후라는 것을 생각하면 폴더블 폰은 아직 3발의 피에 불과하니까요. 갤럭시 폴드는 접힘으로 인한 이음매 부분의 주름, 디스플레이와 힌지의 약한 내구성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받았습니다. 갤럭시 Z 폴드2 역시 접히는 이음매 부분의 주름을 피할 수 없었고 음량 버튼과 스피커 위치 등 애매모호한 기구 설계가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두께와 묵직한 무게가 휴대성을 제외한다는 공통적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폴더블 폰이 제품력 측면에서 보면 가장 앞서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2020년 점유율은 무려 70%가 넘었을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중국 제조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샤오미 미믹스 폴드 후속작을 비롯해 하웨이와 비보에서 다양한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격을 크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만원대의 중고가 폴더블 폰 위주로 라인업을 재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앞세워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전개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의 존재감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BPD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재직했을 때만 하더라도 점유율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호하에 하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브랜드의 판매량이 폭증하고 대체 불가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애플에게 밀리면서 결국 삼성은 1%도 안 되는 점유율을 기록 중입니다.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인 만큼 중국 제조사들은 타도 삼성을 외치며 마치 포위하듯이 폴더블 폰 대전을 펼치고자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하웨이는 올해 초 메이트 X2 온라인 발표에서 갤럭시 Z 폴드2와 자사 신제품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힌지 부분이 틈없이 완전히 밀착된 형태로 접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 대중화와 U 카테고리 패권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삼성 역시 기세 싸움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맞보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는 전작보다 30-40만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2의 경우 출시 반년 만에 50만원 인하된 189만 2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출시 초반부터 이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이폰 12 프로 맥스 512기가 모델이 190만원에 판매 중인데 최신 폴더블 폰을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폼팩터의 한계로 인해 두께와 무게 절감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합리적인 가격 측정이라는 숙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 파이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가 가장 눈길을 끕니다. 이제 6.2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120Hz 주사율이 적용된 슈퍼 아몰레드 인피니티 O 패널이 탑재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7.5인치 폴더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 프로세서, 12기가 램 또는 16기가 램, 256기가 또는 512기가 스토리지, 4400mAh 배터리, 25W 고속 무선 충전, 그리고 S펜 지원이 유력한데요. 아쉽게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AMD GPU가 적용된 차기 엑시노스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하게 전후면 모두 5개의 렌즈가 탑재되며 메인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전작과 달리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탑재되어 홀이 없는 최초의 UDC 폴더블 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폴더블 폰의 고질병인 화면 주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방수 기능도 적용된다면 가격 인하와 함께 시장에 어느 정도는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이 대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접고 펼쳐야 하는 당위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UI와 앱 호환성으로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드웨어 완성도가 높아지는 만큼 그걸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태계를 통해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팁스터의 주장을 모아보면 8월 3일에 언팩 이벤트가 진행되고 사전 예약 및 사전 개통 기간을 거쳐 8월 27일 금요일 글로벌 출시하는 일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겹치면서 올 가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서 갤럭시 노트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폴더블 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BT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